안녕하세요. 재작년에 연인 사이였던 남친과 헤어졌어요. 3년을 사귀었고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나를 놔두고 한눈을 팔리려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죠. 마냥 착하기만 하진 않았고 사회 이슈는 물론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고 특히 약대 대패를 위해 고군분투한 자칭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스스로 개념 있는 변호사로 지칭했었죠. 그때 남친은 참 그럴싸해 보여서 저는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술도 잘 못 마셔서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먼저 취해서 퍼져자곤 했지만 그것마저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술을 엄청 좋아하는 애주가여서 엄마가 마음고생 많이 한 걸 봐왔기 때문에 평소에도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남자들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허우대만 멀쩡하고 속은 빈 강정 같은 남자들 많은데 남친은 발랑 까지지도 않고 맑고 순수한 영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멍청했었네요. 제가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였어요. 어느 날 남친이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나 되는 것처럼 가엾은 술집에서 일하는 도우미 아가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전혀 관심도 없는데 불쌍하다고 그 구렁 속에서 구해주고 싶다나?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또 시작이네 싶었어요. 남친은 동창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가 뜻이 맞는 애들끼리 2차를 가자고 하는 걸 늘 마다했어요. 뻔히 도우미와 놀려는 걸 알기 때문에 빠지려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친구들에게 반강제로 끌려가다시피 했다고 하더군요. 친구 중에 돈 펑펑 쓰는 물주가 있어서 그들과 도우미와 함께 술 한잔씩 했다네요. 남친은 늦게 야근하고 간 거라서 술은 별로 먹지 않고 있었고 친구들은 이미 한 잔씩 걸친 상태로 자기네들끼리 떠들며 얘기하느라 바빴다네요. 그런데 도우미 중 한 여자가 남친 옆에 다가왔더랍니다. 순진해 보이는 생김새가 이런 일을 할 사람 같진 않아 보였다네요. 처음엔 별로 대화를 나누고 싶진 않았는데 묘하게 그 여자가 하는 말에 빠져들더랍니다. 처량하게 슬픈 눈을 반쯤 내리깔면서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강제로 끌려오다시피 한 거라면서 한숨을 쉬더래요. 원래 집안이 부자였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사채빚을 졌다면서 사채업자들에게 빚독촉에 시달리니까 마지못해 오다시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하면서 버는 돈 몽땅 빚 갚았는데 들어가고 있다고 했답니다. 아버지 빚 다 갚기 전에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했다면서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여자도 다 있더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 모르게 술집 일을 하는데 어디다 도움 요청할 곳도 없어서 갚을 빚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데도 없다고 했다네요. 남친은 왜 진작 빚이 그 지경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이면 파산 신청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지 않았냐고 반문하면서 물었는데 아버지 사업 얘기라서 잘 모른다고 얼버무리더랍니다. 그래서 남친은 아마도 연대 보증을 썼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없었나 싶어서 갸우뚱했다며 그러면서 변호사이니까 혹시 나도 법률적인 일로 상담 문의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명함을 달라고 해서 두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남친은 그 여자와 연락해서 몇 번 만나면서 급속도로 친해졌다고 했어요. 순진하고 착한 아가씨인데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채업자가 포주처럼 감시를 하고 술집으로 이리저리 돌리고 도와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비가 먹수같이 떨어진 날 이런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도망쳐 나왔다고 했대요. 갈 곳이 없어서 왔다고 도와달라고 어떻게 알았는지 남친 오피스텔을 찾아왔답니다. 이 멍청이 남친은 그 말에 깜빡 속아서 혼자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들어오게 했고 그때부터 저 몰래 동거 아닌 동거가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동거 아닌 동거가 리얼 동거로 변하게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대요. 그때부터 바보 남친은 그 여자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남친 놈을 쏙 빼놓았는지 남친은 그 여자한테 푹 빠져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멍청하고 부족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남친 오피스텔로 찾아가 보지 않았더라면 남친이 정말로 바빠서 만나주지 않는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남친이 바쁠 것 같아서 저녁거리를 간단히 장 봐와서 반찬이나 해놓고 잠깐 기다려볼 생각으로 남친 오피스텔에 갔어요. 정말로 뜻밖의 웬 여자가 자기 집인양이 있어서 잘못 들어와 있는 줄 알았네요. 그런데 남친 오피스텔이 맞더라고요. 제가 누구세요? 하니까 당신이야말로 누군데 함부로 들어와요? 하더군요.
그리고 우린 서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임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야, 너 영민이? 그래, 수키. 그랬습니다. 세상에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런데 수키 여기서 뭐하니? 여기 내 남친 집인데? 했더니 뭐? 내 남친이라고? 어머 어떡하니? 내 남친 집인데 나 여기서 살고 있는데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남친 집에 다른 여자가 자기 집인 것처럼 있는 것도 뒤로 낮아빠질 사건인데 바로 그 여자가 하필 일진 중 일진으로 악명 높았던 이소키라뇨?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 내 남친이었어? 정말 남자가 왜 그렇게 찌찌하니? 쫌팽이처럼 돈 아까워서 쩔쩔매고 수키가 내 남친 욕을 하니 정말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화가 나서 열말 필요 없이 바로 남친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남친에게도 매우 실망이었고 사무실 찾아가서 시원하게 남친한테 햇주먹을 한 방 날리던지 일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수준 낮은 수키를 만난 탓에 남친의 민낯을 바로 알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수키는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남친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주면서 잘 갖고 놀다가 버려줄게. 기다려 영미야 하고 톡을 보냈어요.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아주 재미가 났는지 아주 두루운 이상하게 있는 장면을 일부러 연출해서 찍은 사진을 마구마구 보내더군요. 수키는 그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서 부모 사랑도 못 받아보고 엄마한테도 버림받아 보호시설에 돌아가며 맡겨져 자랐기 때문에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애들을 괴롭혔어요. 수키가 보낸 사진들을 삭제하려다 말고 혹시 몰라서 저장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오피스텔에 다녀와서 둘의 동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수키가 남친에게 말해준 모양이에요. 만나자고 톡이 왔는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수키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나 뭐라나 그러거나 말거나 뭐든 네 책임이니 어디 한번 당해봐라고 톡만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도 채 안 돼서 영미야 네 남친 돌려줄게 잘 갖고 놀았다라는 톡이 왔더군요. 이왕이면 남친이 수키한테 되도록이면 된통으로 당해야 고소할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남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키가 어디 있는지 짐작 가는 데가 있는가 물어보더라고요. 역시나 수키는 제대로 한탕하고 사라졌더라고요. 주말에 수면제 주고 전남친이 잠자는 동안 전남친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로 백화점 기금속 코너에서 할부로 죄다 긁어놓고 오피스텔 보증금이랑 어떻게든 버티려고 찾아놓은 적금 모아놓은 돈도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아내는지 빼서 몽땅 가져갔다네요. 그래서 제가 어머 수키가 정말 좋아했나 보네. 그 정도로 돈을 헤쳐먹는 거 보니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전 남친은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속으로 쌤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외사촌 오빠 결혼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엄마가 자기 자식 결혼식 마냥 들떠서 일찌감치 서두르셔서 이른 시각에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신랑 신부도 이제 막 도착해서 신부 대기실에 있었어요. 우리 식구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아름다운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저는 신부보다 먼저 사촌 오빠한테 달려가서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신부를 찾아갔어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는 입을 딱 벌리고 말았네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이게 누구야? 너 수키 맞지? 저는 그 순간 바로 외사촌 오빠를 찾아갔어요. 이 여자랑 결혼한다고? 미쳤어 오빠? 나도 모르게 나와버린 소리에 저희 식구들이 왜 그러냐며 아는 사람이냐며 놀랐습니다. 수키는 저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져서 쳐다보고 저는 남동생한테 신부 대기실 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지키라고 했어요. 설마 이젠 우리 사촌 오빠 사기쳐서 결혼하려고 했니? 사촌 오빠가 새 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냐고 하길래 언니는 무슨 언니야? 이 여자 혼인 빙자 전문 사기꾼에다 절도범이야. 지금 이 여자한테 당한 남자가 아주 애타게 찾고 있지. 오빠, 이 결혼 무효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오빠 돈 갖고 또 내뺐겠네. 수키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친에게 전화해서 예식장으로 오라고 했고 오기 전에 신고했던 경찰서에 연락해서 경찰 출동시켜서 잡아가라고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망치려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나가려고 하길래 저는 태연하게 수키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었더니 보기 좋게 발라닥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위에 올라타서 도망가지 못하게 누르고 있었는데 계속 발을 동동 차서 남동생에게 잘 붙잡고 있으라고 했어요. 이 기가 막힌 광경에 사촌 오빠는 어안이 벙벙해하길래 전에 사기 쳐먹다 남자랑 찍은 사진이라며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같이 따라온 신부 친구들도 공범일지 모르니 붙잡아두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당 받고 온 대행 서비스 사람들이었어요. 이제서야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자 나한테 그냥 보내달라고 사정하길래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난리쳤습니다. 상견례에서 보았던 사람들이나 예식장의 신부 측 사람들 모두가 대행이었던 걸로 확인되었어요. 다행히 하객들이 바로 알려주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수키는 혼인 빙자 사기죄로 구속되었어요. 그동안 결혼 예물이라며 오빠에게 다이아 반지를 받아내려고 용을 썼더라고요. 사촌 오빠는 좀 충격받았는지 정신이 없었지만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것을 알고는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저렇게 착해 보이는 얼굴의 이면에 저런 모습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모도 저 아니었음 큰일 날 뻔했다고 천만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촌 오빠에게 여자 외모에만 빠지지 말고 두루두루 잘 살펴가며 만나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착하고 잘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좋아했었는데 멍청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도 돌다리로 두드려가며 가듯이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하자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는 홈스테이를 하다가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았고 대학교 들어가서는 집 구해서 혼자 살았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가족들과 살며 회사 다니고 있고요. 남친한테 프로포즈를 받고 주말에 처음으로 인사를 갔어요. 남친 어머니께서 저보자마자 유학생이라더니 돈 많게 생겼네. 이게 참맛이었고요. 혼자 살면서 집에 남자 몇 명 들었냐? 외국인도 사귀어 갔냐? 유학생들 문란하게 논다던데 너도 그런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 나온 대학 돈만 주면 다 간다더라. 그런 별 볼 일 없는 대학은 왜 간 거니? 너네 집돈 많으니 신혼집은 너네 엄마 아빠가 해주시겠네. 나도 며느리 용돈 좀 받으며 살아보자. 아이고, 우리 귀한 아들 어떻게 장가 보내나? 눈물 난다 등등 당황스럽고 무례한 말을 엄청 했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반박하면 어른이 말하는데 아니라고 말 대답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고 미혼인 남친 형은 옆에서 외국 오래 살다 왔으니 엄마가 좀 끼고 가르쳐야겠다. 배울 게 많아 보이네. 버릇, 안물이 되게 없다. 라고 했어요. 남친이랑 남친 아버지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앉아서 보고만 있었고요. 결혼 마음은 커녕 남친도 등신 같고 그냥 조용히 나오면 화병 날 것 같아서 남친 보고 너 몇 명이랑 잡았어? 여자친구 임신시킨 적 있어? 너도 다른 남자들처럼 안마방 같은데 가봤어? 룸새롱 가서 여자들 불러? 우리 집 돈 많으니까 내가 집 해오면 너 납작 끼어서 살래? 집 해오는데 시댁 방문은 안 해도 되는 거지? 너네 엄마 나 만나길 기대한다더니 이게 그런 뜻이야? 이런 얘기 너네 엄마가 하는데 넌 옆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 바보야?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다 소리 지르면서 말하고 가져간 선물 다시 주섬주섬 챙겨 나왔어요. 남친 어머니가 너 뭐 하는 거냐고 하시길래 선물 비싼 거 사왔는데 아까워서 환불하려고 한다고. 직접 뵙고 보니 이런 비싼 선물이 안 어울리는 분이라 제가 선물을 잘못 가져왔네요. 물건도 사람에 따라서 받아도 될 사람이 있고 제 선물은 벽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드리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빠도 귀한 딸 이런 집에 안 보내고 싶으실 것 같다고. 수준이 아니라 아주 질이 떨어져서 눈물 나실 것 같다고 하고 나왔어요. 남친이 카톡으로 헤어진 거지 우리 이러길래 이러고 다 차단을 했는데 남친 어머니가 단둘이 얘기 좀 하자며 문자했어요. 답장은 안 했고요. 그냥 이대로 쭉 무시하는 게 맞겠죠? 예전에 남친이랑 헤어진다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이런 집구석인 줄도 모르고 결혼 생각에 부풀어 있던 나 자신한테 화가 나고 그동안의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래요. 간단히 추가하자면 전 남친 어머니가 오늘 제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올 테니 잠시 얼굴 좀 보자며 문자가 왔어요.
계속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오늘 퇴근 후 단판 지으려고 해요. 더 할 말도 생각 안 나긴 하지만요. 특별한 일 있으면 후기 남길게요. 위로해주신 분들, 같이 유혹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최대한 저희 집 모르게 쓴다고 썼는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티가 났는지 벌써 몇 명이 알게 되었거든요. 후기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바로 쓰려고 했는데 가족들과 얘기하느라 시간이 늦어져서 오늘에서야 올립니다. 글을 올린 후 댓글 보고 전 남친 어머니를 안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문자로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찾아오지 마시라고 보냈는데 기다리겠다고 답장이 오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저도 세원이한테 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세원이가 조금 늦을 것 같으니 사람 많은 카페에 있으라고 했어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오빠가 있는데 부모님보다 엄하고 어려워 오히려 세원이와 더 친합니다. 퇴근 후 내려가 보니 아줌마와 전 남친이 함께 있었고 카페에서 굉장히 긴 얘기가 오고 갔는데 최대한 간단히 써볼게요. 아줌마 사과받으러 왔다. 어른이 고가운 소리 몇 마디 좀 했다고.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바보라고 하고 큰 소리 내고 너 정말 예의가 없구나. 결혼 허락 받으러 온 건데 그렇게 나간 건 큰 잘못이야. 사과하고 다시 제대로 시작하자. 듣기 싫은 소리였겠지만 틀린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른이 이렇게 직접 움직여 손을 내밀었으면 죄송하다 감사하다 하고 잡는 게 예의다. 나는 원래 유학생 며느리 안 받고 싶었다. 이해해라. 어른들 생각이 그렇다. 그래도 내 아들이 너 좋다고 하니 결혼 전에 행실이 어땠냐고 물어본 건데 너 태도를 보고 정말 많이 실망했다. 집 해오라고 얘기한 거는 너네가 편하게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한 거지 강요는 아니야. 그건 너와 할 얘기가 아니라 어른들끼리 할 얘기니? 상견례 때 너네 부모님과 상의하겠으니 마음에 담지 마라. 저희 집에서도 저보다 학벌, 집안 능력 부족한 사위 안 받고 싶어 하시니까 이대로 끝내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남자 몇 명 들여봤냐는 무례한 질문을 하신 분께 오히려 제가 사과를 받아야 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본인 자식 귀한 것만 아시는 것 같네요. 집, 차, 혼수까지 원하신다면 제가 다 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만날 일 없으실 테니 집 해오는 유학생 아닌 며느리 잘 보시기 바랍니다. 꽤 긴 시간을 얘기했는데 써보니까 별 얘기는 없네요. 여기까지가 각자 입장이었고 언성이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폭력적인 행동은 없었어요. 전 남친은 본인이 어느 쪽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다고 하네요. 전 남친도 중간에 몇 마디 하긴 했지만 주로 헤어지기 싫다고 억지 부리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얘기 끝날 무렵 전 남친 어머니가 결혼이 장난이냐고 이렇게 별일 아닌 걸로 감정상에 헤어질 거면 인사는 왜 왔냐 나도 됐다. 우리 아들이랑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전 남친 보면서 그렇지 나한테 연락해서 찌질하게 매달리지 마. 그리고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피 말려 죽게 하지 말고 니네 엄마 젖 먹으면서 평생 살아 하고 일어나는데 전 남친이 붙잡았어요. 근데 새언니와 오빠가 가까이 오니까 그냥 왔고요. 그렇게 그냥 집으로 갔어요. 새언니가 험한 일이 생길까봐 오빠한테 말해서 같이 왔고 얘기하는 중간에 왔는데 오빠가 끼이지 말고 일단 지켜보자고 해서 근처에 있었대요. 저는 전혀 못 느꼈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자초지정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좋은 경험했다 치라고 끝내셨는데 오빠한테 몇 시간 동안 설교 듣고 당분간 혹시 모르니 오빠나 새언니랑 출근하기로 했어요. 전 남친이나 그 어머니 차단 풀고 앞으로 연락 오는 거 그대로 오빠한테 보내라고 했는데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는 거 보니 잘 끝난 것 같아요. 잘한 번은 없었던 제가 멍청했고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이제라도 알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기대하셨던 만큼 살다 보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속 시원해요. 많이 좋아했고 그래도 몇 년 만났으니 당분간 허전하겠지만 슬프거나 가슴 아픈 것보다는 어이없는 기분이 더 크네요. 그리고 제가 그 어떤 방법으로 인증을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자작이라고 유혹할 것 같네요.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굳이 제가 이거 진짜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라고 할 이유도 없고 저도 이 글을 마지막으로 더 쓸 일 없을 것 같으니 안 믿으실 거면 그냥 안 읽으시면 돼요. 유혹 섞인 댓글 남기는 수고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쓴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 버린 것 같아 죄송해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댓글입니다. 그 아줌마 엄청 후회하고 있을 듯해요. 처음에는 기선제 앞에서 우리 아들한테 또 시댁한테 꼼짝 못하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막말을 막 던졌는데 글쓴이가 저렇게 당차게 나오니 헐 요것 봐라 그래도 사과받고 결혼이라도 시켜야겠다 했는데 글쓴이는 멘탈이 강해서 또 당했네요. 그 집 아들 평생 혼자 썩겠네. 결혼도 못하고 그 남자. 주변의 글쓴이가 문란하고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100% 소문내고 다닐 거예요. 글쓴이 결혼하는 거 어차피 주변에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소문내세요. 저놈이 저딴 말해서 그랬다고요. 그리고 진짜 한국에 있는 어른들 중 외국 유학 갔다 와서 죄다 문란한 연놈 만드는 거 어이없습니다. 생각보다 저딴 말 하는 어른들 많아요. 근데 저런 생각하는 어른이면 자식도 똑같은 생각 갖고 있어요. 뭐만 있으면 그래서 네가 미국에서 같이 잔 놈들은 이랬냐 이딴 식이요. 남 얘기 같지 않아서 더더욱 속상하네요. 자기 아들보다 잘난 며느리감 초반에 흠잡고 기껏 끄려고 놓친 내가 억지를 쓴 것 같은데 매우 과했네요. 그런 무례한 말을 내뱉은 자기 엄마를 어쩌지 못하는 남친은 바보가 맞습니다. 남자는 자기 엄마가 부덕하고 본인이 모자라서 복을 놓친 겁니다. 님 현명하게 잘 대처하신 겁니다. 호주 유학생이에요. 결혼 전 인사는 아니고 1년 정도 만나다가 남친 어머니께 저 땡땡이 여친입니다 하고 인사드리러 갔는데 듣자 하니 호주 갔다 온 여자들은 뭔가 손이 바르지 못하다던데 너는 안 그랬을 리 없냐는 보장이 어딨냐는 식으로 어쩌고저쩌고 시전하며 탐탁지 않아 하더라고요. 거기서 남자의 니인자도 안 만나보고 공부만 파고 왔는데 걔 억울하고 어이없어서 그렇지 않은 학생이 더 많다. 그런 말 어디서 들으셨냐고 했더니 요리조리 말 돌리다가 실수해서 튀어나온 말이 그 집 큰아들 즉 남친의 형이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데 둘을 보니 백을 알겠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졌습니다. 이런 개념 없는 집구석이 분명 존재하긴 하더라고요. 그 아줌에 사과받으려고 오는 거라 댓글 달았었는데 역시 정신 못 차렸네. 저런 것들 원래 욕 제대로 싸주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거죽하게 쌍욕을 해야 합니다. 꼴에 자존심 상한 거예요. 이제 전 남친이 술 먹고 전화하거나 찾아와서 땡깡 부릴 거예요. 우리 남편 이글 보고 자작이라고 시골한 여자가 아무리 무식해도 며느리 될 여자한테 유학 간 여자는 문란하네 그런 말을 면전에 대놓고 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니네 엄마는 내가 유학을 안 갔다 와서 저런 소리 안 한 거고 나 보자마자 우리 아들 혼자 버는 거 불쌍하니까 맞벌이 안 할 거면 만나지 마라 하는 거는 안 무식하냐고 싸줬습니다. 남편 자기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거 있죠. 아들들은 자기 엄마는 다 성인 군자인 줄 알아요. 후기를 보니 그쪽 집안이 완전 또라이 집안이네. 할 말 없다고 해도 굳이 보자고 한 이유가 글쓴이가 쿨하게 대처하는 거에 대한 배알이 꼴려서 사과받을 겸 돈 많은 집안 여자 놓치기 싫어서네. 좋은 사람 만나세요. 쉐미들 정말 웃겨. 잘난 며느리 들어오면 후려치게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늘어놓는데 배울 만큼 배운 여자들이 그런 소리 듣고 넙죽 엎드릴 줄 아나? 평생 혼자 살 능력도 있는데 굳이 그런 쓰레기 집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나? 어라 뭐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소리 듣고 이런 대접 받아 하고 단번에 돌아서지. 매번 사과하면 누가 결혼하나? 머리가 나쁜 건지 결혼 거절한 건 이쪽인데 왜 자기들이 허락을 하고 말한 건지 진짜 웃겨. 제가 님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빵 터졌을 거예요. 님 헬게이트 문학서 탈출하신 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